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치 냄새 때문에 도시락 뚜껑조차 열지 못했던 아이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한 요리사가 될 수 있었는지를요. 처음엔 그저 냄새난다, 이상하다는 말 속에 숨어버린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손길, 가족의 자존심,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었죠. 그 작은 도시락이 냉소와 편견을 뚫고 국제학교 전체를 울리는 박수로 바뀌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도시락에서 마늘 냄새 나라는 비웃음은 어떻게 김치전 진짜 맛있다는 환호로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두바이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소년과 도시락의 놀라운 이야기, 그 진짜 맛의 가치를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건 여기서 먹지 마. 그 말은 마치 날숨처럼 툭 뱉어졌습니다. 소리만큼이나 냄새가 확 퍼진다며 그 아이는 제 도시락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날도 도시락을 들고 화장실 옆 벤치로 갔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두바이의 국제학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섞여 있었지만 다양성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저처럼 김치 냄새 나는 도시락을 들고 오는 아이는 없었고, 냄새난다는 말은 어느 날부터 그 애는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에서 쉰내 나지 않아? 마늘 같은 거 넣은 거 아니야? 그날따라 더 많은 아이들이 킥킥댔고 그 중심엔 루크라는 백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그는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 모두가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먼저 도시락 애로 부르기 시작한 아이기도 했습니다. 야, 얘 엄마가 맨날 썩은 국 싸준대 진짜임. 그 말에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 정말 창피한 걸까? 루크의 말에 모두가 웃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도시락은 아픈 엄마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준 거였거든요. 민준아, 김치볶음밥에 계란 올렸어. 오늘은 좀 덜 맵게 했어. 매일 아침 주방에서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 무릎엔 찜질팩을 올린 채로 칼질을 멈추지 않던 그 손. 그 모습을 저는 매일 눈으로 봤습니다. 엄마는 원래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두바이로 온 뒤에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매일같이 한식 도시락을 싸주셨죠. 그건 엄마의 사랑이었고 엄마가 저한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시락을 자꾸만 가방 안에 숨기게 됐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놀림 받을까봐. 어느 날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냥 샌드위치 해줘. 다들 그래 먹어. 그 말에 엄마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것 잊으면 안 되지. 알았어. 내일부터 좀 덜 자극적으로 해볼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울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엄마 요리를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쓰던 낡은 조리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한 건요. 처음엔 몰래 했습니다. 불도 약하게, 냄비도 살살 다루며 된장국을 다시 끓여보면 어떨까? 엄마가 해준 맛을 떠올리며 하나씩 흉내 내듯 따라했죠. 어쩔 땐 된장에 설탕을 넣고 어쩔 땐 참기름을 너무 많이 쳐서 맛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날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엄마가 김치를 직접 담갔구나.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몰래 도시락을 2개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싸주신 것,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제 요리 연습작. 학교 옥상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2도시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엄마는 이걸 나 혼자 먹게 했을까? 왜 나만 이 맛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눈을 의심할 만한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바이 국제학교 푸드 페스티벌 마이너스 요리 경연 대회 참가자 모집. 직접 만든 요리를 소개하는 축제라고. 그 종이를 떼어들고 한참 동안 제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두근거림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손을 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번 나가보자. 이번엔 숨기지 말고 그 도시락을 제대로 보여주자. 대회 참가 신청서를 들고 집에 돌아온 날 엄마는 처음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요리대회? 너 내가 만든 거로 나가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엔 내가 싸볼게.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이제 내가 이어서 해보고 싶어. 엄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싱크대 아래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조리책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 안에 있는 불고기 도시락 레시피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100번 넘게 팔던 거야. 그날부터 저희 둘은 다시 부엌에 마주 섰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엄마는 야채를 다듬고 저는 양념장을 만들었죠. 아무도 모르게 매일 새벽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한식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전, 그리고 윤기 나는 흰쌀밥. 엄마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민준아, 맛은 손끝에 마음을 넣을 때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일 제 도시락에 마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루크가 비웃든 친구들이 킥킥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도시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뚜껑을 활짝 열어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도시락을 정성껏 꺼내 먹기 시작했죠. 그 장면을 본 아이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루크도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푸드 페스티벌 너도 나가냐? 저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나간다. 루크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분명 처음과는 다른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참가 명단이 학교 전체에 붙었습니다. 거기엔 루크 에반, 그리고 김민준, 2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진짜 너냐? 너 음식 같은 거 할 줄 알았어? 다른 학생들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맛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대회 그냥 애들 놀이잖아요. 다들 즐겁게 하면 됐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처음엔 다 그렇게 봐. 하지만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종이 위에 도시락 구성을 다시 그렸습니다. 메인 요리는 엄마가 전수해준 불고기, 반찬은 계란말이, 오이 무침, 김치전, 디저트는 찹쌀경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냄새를 피하려 숨기던 손이 이젠 당당하게 뚜껑을 여는 손으로 바뀔 때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손끝에서 맛을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밥집
가게 간판보다 입소문이 먼저 퍼졌던 곳. 외국인 손님이 오면 고추장을 반으로 줄여 담갔고 노인 손님이 오면 국물간을 약하게 맞춰냈죠. 그 엄마가 저한테 처음 가르쳐준 요리는 불고기였습니다. 민준아, 불고기는 재료보다 순서야. 간장, 설탕, 참기름 순서만 바뀌어도 맛이 달라져. 그 말 하나에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간장의 양, 고기 재우는 시간, 불의 세기 다 적어가며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받던 날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눈물이 날 때면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늘을 썰며 울었는지 속상해서 울었는지 이젠 구분도 안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몰래 만든 도시락을 엄마가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 드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민준아, 이건 엄마보다 나은 맛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푸드 페스티벌 전날 밤, 엄마는 냉장고 앞에서 오래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앞에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늘 음식은 전통이야라고 하셨단다. 이번엔 내가 그 전통을 보여줄 차례야. 대회날 아침, 저는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통에 한 칸 정성을 담아 요리를 담았습니다. 불고기를 접을 때는 엄마의 손 모양을 따라 했고 계란말이를 썰 땐 칼끝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치를 작은 통에 정갈이 담고 그 위에 깨를 솔솔 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대회 당일 두바이 국제학교 강당은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각 나라 학생들이 꾸민 부스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크루아상을, 인도 학생은 향신료 가득한 커리를 준비했고 루크는 치즈버거와 스테이크를 늘어놓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익숙한 거야. 냄새 독특한 건 그냥 외면받는다고. 그 말에 저는 한 걸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테이블 위엔 낡은 도시락통, 그리고 나무 젓가락 2개뿐. 그런데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이거 한국 음식이야? 이거 뭐야? 저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이야. 소고기를 간장에 재워 구운 거고, 이건 김치전, 그리고 이건 엄마가 가르쳐준 비밀 양념. 그 아이는 조심스레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와서 제 도시락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루크가 다가왔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말했죠. 진짜로 그걸로 우승할 줄 아는 거야? 너 냄새 난다고 욕먹던 애였잖아.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맛이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만들었어. 비웃든 말든 난 자랑스러워. 루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가 울렸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단이 각 부스를 순회합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사위원단은 6명, 각국 요리사와 교직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국제적인 평가단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 도시락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음고기 향이 진하네요. 마늘 간장 달짝지근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요. 이건 김치인가요? 발효된 맛이 매력적이네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 입씩 더 집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심사위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테이블로 다가온 마지막 인물.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하고 학교 일 외엔 아무 관심 없어 보였던 분이었는데 도시락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도시락이냐? 저는 조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숟가락을 들고 작은 계란말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씹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음식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지. 좋은 요리는 잊혀진 마음을 꺼내게 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옆 테이블에서 루크의 요리를 맛보던 심사위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소스가 조금 짜네요. 루크는 순간 당황한 듯 양념을 더 붓고 접시를 정리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까지 이제 단 10분. 모든 참가자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루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내가 1등 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저는 이번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왜냐면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니까. 대회장 전체가 정적에 잠긴 그 순간 루크는 마지막 한 발 더 내딛었습니다. 그거 그냥 엄마 따라 한 거잖아. 너 혼자였으면 할 수 있었겠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곧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배웠지.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엄마의 맛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끓인 국이고 내 손으로 볶은 불고기야. 루크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여기선 내가 이겨. 여긴 한국 아니거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각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회가 아니야. 그동안 내가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외면당했던 내 모든 게 이 도시락에 담겨 있는 거야. 심사위원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점 기준 상위 세 팀은 그때 제 손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보고 계세요. 오늘만은 숨지 않을게요. 세 번째 수상자는 미국 팀 뉴욕버거 콘셉트 루크 에반스. 순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루크는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작게 또 한 번 말했습니다. 맞지? 결국 익숙한 게 이긴다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잠시, 정말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수상자는 한국팀 전통 도시락 민준김. 그 순간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듯했고 저는 잠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야? 천천히 무대에 올랐을 때 심사위원장이 다정한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정성과 배려, 그리고 깊은 전통을 느꼈습니다. 박수 속에서 무대를 내려올 때 루크가 다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봤자 2등이잖아. 나보다 위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내가 내 도시락 냄새 난다고 도망치진 않네. 루크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죠. 그리고 대상 수상자는 올해 최고의 감동과 창의성을 담아낸 한국 전통 도시락 민준김. 순간 전 대회장은 조용해졌고 이내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루크는 멍하니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로 다시 올라가며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무대 위 저는 상패를 받으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짜로 이 작은 도시락이 두바이 한복판에서 박수를 받는 날이 오다니. 관중석에서 누군가 김치 맛있었어요. 라고 외쳤고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군, 나도 어릴 적엔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시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창피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 지금에서야 부끄럽게 느껴지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교장 선생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대회가 끝난 뒤 루크는 체육관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너 그거 진짜 내가 만든 거지?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혼자 만든 거야. 근데 그 맛은 엄마랑 만든 거기도 해. 루크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안. 그때 냄새난다고 한 거. 그건 그냥 몰랐던 거였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엄마가 교문 앞에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손을 흔들며 그 도시락통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축하해요. 라고 외쳤고 몇몇 선생님들도 대단했어. 민준. 이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도시락통을 꼭 안고 서 계셨습니다. 그 도시락통은 오늘 처음으로 박수를 받은 그 한식 도시락통이었죠.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그 말 한마디에 쌓여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도시락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엄마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상패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우리는 둘이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불은 약하게, 국물은 진하게. 엄마는 국자질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기억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넌 너만의 맛을 만들어가면 돼. 저는 그 말이 그 어떤 상보다 더 값진 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학교 커뮤니티에는 한국 도시락 대반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 부스를 찍어 SNS에 올렸고 그중 제 도시락 사진은 하루 만에 좋아요 수천 개를 넘겼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민준이 도시락 먹고 나서 한식에 빠졌어요. 그의 손끝에서 나온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단상에 올라 이례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김민준 학생이 보여준 전통의 품격과 요리를 통해 드러난 가족의 사랑,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제 마음은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 같았습니다. 외면받던 도시락, 창피했던 냄새, 숨기고 싶었던 고향의 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 학교에서 자랑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학교 구내식당 메뉴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페셜 점심, 한국 불고기 정식.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메뉴를 읽었고 점심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루크도 그 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받아 자리에 앉고 한 입 먹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먹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내 거랑은 좀 다르더라.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마음이 안 들어갔거든. 루크는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경계가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갑니다. 이젠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묻습니다. 오늘은 뭐 싸왔어? 김치볶음밥 또 해줄 수 있어? 내 요리 덕분에 엄마랑 같이 김치 담갔어. 이 작은 변화들이 저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복도 한쪽 도시락을 들고 가던 저에게 한 저학년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이거 김치예요? 그 아이는 쭈뼛쭈뼛 도시락 속 반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응, 한국에서 온 반찬이야. 맵진 않아. 먹어볼래? 그 아이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냄새 난다며 놀림받던 소년이 이젠 누군가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을 맛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식탁 위엔 여느 때처럼 조용한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엄마 앞에 작은 종이봉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안엔 제가 받은 상장과 상패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엄마가 만든 맛을 앞으로는 제가 이어가 볼게요. 엄마는 편지를 천천히 읽은 뒤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도 내 도시락을 싸게 됐구나. 그 말에 제 눈가도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부엌 한편 그 낡은 도시락통이 깨끗이 닦인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실 앞 게시판에 학생 추천 영웅 인터뷰라는 새 코너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주제는 당신이 존경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루크의 글이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김민준.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도시락 냄새가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용기의 향기였다는 걸 안다. 자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켜낸 사람. 그게 민준이다. 그 글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봄이 되자 학교엔 작은 변화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국제음식 체험주간이라는 행사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 음식을 소개했고 이젠 한국 음식 부스도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복을 입고 친구들에게 불고기를 나눠주고 있었고 루크는 그 옆에서 김치전에 간장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간장 더 필요해. 얘네 김치전에 완전 중독됐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작은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젠 아무도 냄새난다,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사람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도시락 속에 담긴 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사랑 그리고 지켜낸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날 학교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운동장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살짝 따뜻했고 멀리서 친구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는 오늘 마지막 남은 도시락 한 개가 들려 있었죠. 그 도시락을 조용히 열고 한 입,
두 입 먹으며 그동안의 시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숨기던 날들, 비웃음, 엄마의 손길, 그리고 저 자신과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끼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루크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도시락 속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죠. 이젠 이 냄새가 되게 그립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남은 반찬통을 천천히 정리하는데 저 멀리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잘 마쳤니? 응, 엄마. 나 오늘 도시락 다 나눠줬어. 루크도 먹었고 다들 맛있대.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엄마가 만든 도시락, 이젠 내 손으로 이어졌네. 전화기를 든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제가 우리 맛을 지켜나갈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와 함께 이 말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멋진 요리사야. 그 순간 제 눈에 고였던 감정이 살짝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면 이 도시락을 들고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노트북 화면 속에 한 줄의 댓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도시락 덕분에 우리 아이도 도시락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학생. 그 댓글을 읽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이 도시락이 누군가에겐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도시락은 세상을 향해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학교 조회 시간,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은 직접 저를 단상 위로 부르셨습니다. 김민준 학생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가치를 한 끼의 도시락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건 문화였고 사랑이었고 무엇보다 용기였습니다. 전교생은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는 어느 때보다 깊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루크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번엔 너한테 요리 좀 배워도 될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김치부터 담가야 해. 둘 다 웃었고 그 순간 예전의 놀림이나 차별은 이젠 그저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 그 안엔 어머니의 손맛, 내 안의 자존심, 그리고 나를 지켜낸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시락을 쌉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뚜껑을 여는 그 순간, 그 안엔 언제나 엄마의 사랑,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점심 한 끼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걸어 증명해야 할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도시락에 담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락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